연휴에 준비해놨던 내용인데 매번 용병을 7명, 8명 부르는 상황에서 풀기 애매한 내용이라 아껴놨다가 지금 풉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부상자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웬만하면 영상 이제 안 만들 테니까 이것만은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같이 주고받고 재밌는 축구를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요. 지금 마인드는 3-2-4-1 포메이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경기들도 참 많습니다. 용병들이 많은 것도 있고 우리 팀 플레이가 좀 간결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튼 이 포메이션은 중앙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볼을 점유하면서 주로 강팀이 약팀을 상대로 많이 쓰는 전술입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비교적 앞으로 쏠려서 역습 때 뒷공간에 수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시스템에서는 김민재나 반다이크 같이 빠르고 대인 방어가 좋은 수비수를 이 자리에 넣곤 합니다. 저희 최초의 구상은 이 자리에 저희 상비군 수비수인 김상민 경기부장님을 넣는 게 저의 첫 번째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지금 만성 부상이 있어가지고 스프린트를 하기 좀 불편한 83년생 미드필더들을 센터백에 기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마인드가 빌드업이랑 공격을 잘하는 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역습으로 골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경기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격에 대해서는 감독이 말이 더럽게 많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터치 많이 하지 마라, 반대 전환해라, 침투해라, 공 오기 전에 움직여라, 몸 열어서 받아놔라.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죠. 필드에서 다들 오는 시간도 다르고 얘기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간격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브라질한테 처참하게 발렸죠. 홍명보 씨가 벤치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화가 많이 났는데요. 저는 이 경기의 키워드가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이 수비할 때는 간격이 벌어져서 브라질한테 사이 패스를 계속 허용하고 공격할 때는 브라질의 간격을 벌리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공격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면을 한 2개만 볼 건데요. 제가 뭐 따로 편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브라질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저희 수비 진영, 수비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공격 라인이 있으면 여기 수비 라인이랑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결국 사이 패스를 맞고 큰일 났다 내려와 보지만 슈팅까지 허용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에요. 저희 공격수 라인 3명 있고 미드필더 2명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수비 라인이랑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로 사이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명의 선수들 와 큰일 났다 하면서 헐레벌떡 뛰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선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팀적으로 간격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감독이 이런 걸 조율하려고 전술을 짜고 벤치에 앉아 있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이 골을 지켜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다시 마인드로 돌아와서 공격할 때는 벌려라, 수비할 때는 좁혀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바로 간격입니다. 공격할 때는 상대의 간격을 벌리고 수비할 때는 우리의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상대의 간격을 벌리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좌우 간격을 벌리는 겁니다. 반대 전환도 있고요. 그리고 U자 빌드업도 결국은 좌우로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왼쪽을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장 싫은 상황은 뭘까요? 바로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것도 전환이 천천히 되는 게 아니고 빠르게 한 번에 탁 전환이 돼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간격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빠르게 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전환하면 상대도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터치, 투터치로 빠르게 전환을 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정비를 하기 전에 전환이 돼서 간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상하로 간격을 벌리는 겁니다. 바로 침투예요. 다시 수비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압박을 안 하는 팀은 없죠.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센터백들 입장에서, 수비수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뭘까요? 바로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공격수입니다. 센터백이 제때 대응을 못하면 바로 실점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킥 모션이 나오면 센터백은 무조건 라인을 내려서 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센터백이 딸려나가게 되면은 상대 수비진이랑 미드필더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고 상하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혹은 상하로 간격을 넓히는 작업을 팀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 개개인의 실력이 비슷하더라도 경기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벌어진 간격 사이사이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자유로운 선수들이 생기면 상대 입장에서는 경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브라질이랑 대한민국이랑 한 것처럼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터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반대 전환을 하고 침투를 해라. 요거는 다 간격을 벌리고 더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어떤 포메이션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4-2-3-1이건 4-3-3이건 상대의 간격을 넓히려는 이 노력들은 빌드업 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큰 틀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개인으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셋업입니다. 축구는 경쟁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대랑 계속 수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업이 중요합니다. UFC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상대가 나보다 레슬링이 약하다면 나는 계속해서 레슬링 싸움을 거는 듯한 움직임으로 셋업을 두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겠죠.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걸 셋업으로 하는 거죠. 축구에서는 공 오기 전에 공간 확인하는 거, 동료 위치 확인하는 거, 공 왔을 때 뭐 할 건지, 볼 처리하고 다음 움직임 어떻게 할 건지, 요거까지를
저는 셋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워드를 제일 오랫동안 플레이했는데요. 제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출 수비수를 상대로 등지고 뭔가 만들어내거나 1대1 상황에서 드리블로 찬스를 만드는 건 못합니다. 실력이 안 돼서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셋업을 가져갈까요? 저는 침투를 기본 셋업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저의 플랜 A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압박을 아예 안 하는 팀은 없습니다. 이럴 때 수비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게 뒷공간을 때려 맞는 겁니다. 우리 팀 수비수들도 이거에 당하죠. 그래서 저는 공이 오기 전에도 미드필더가 가지고 있건 풀백이 가지고 있건 계속해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럴 때 한 번만 볼이 투입이 되더라도 상대팀은 최소한 모든 선수들이 다 라인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센터백 입장에선 제가 계속 침투를 하게 되면은 모션이 나올 때마다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나게 되면 여기 발생한 공간으로 저희 미드필더들이 들어가면서 또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여기서 저의 플랜 B가 나옵니다. 제가 침투하는 척 하면서 상대 센터백이 내리면 나와서 볼을 받습니다. 이게 플랜 B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리턴 주고 다시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미드필더 입장에서는 드리블해서 슈팅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거나 그냥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침투하는 척 내려와서 받고 리턴 주고 다시 침투하거나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저한테 바짝 달라붙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심지어 내려왔을 때도 바짝 붙으면 제가 리턴 주고 다시 뛰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얼르기 시작하면 그때 돌아서는 겁니다. 10번 중 8, 9번을 다 침투하거나 원터치로 돌려놓고 침투를 하다가 상대 수비가 이제 나한테 바짝 못 붙겠다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한 번 돌아서는 겁니다. 제 셋업에 이 사람은 저를 높은 위치에서 자유롭게 만든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센터백을 괴롭히려면 또 센터백 뒤에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업사이드 라인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라인으로 복귀하고 다시 침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요 센터백들을 계속 괴롭혀주면서 간격을 벌려놓는 걸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한테 공이 안 오더라도 우리 팀한테 더 많은 공간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골 넣을 수 있는 찬스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기본적인 셋업을 수비수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간 침투로 뒀다는 겁니다. 이 침투가 무섭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계속 허용하는 겁니다. 미드필더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 입장에서는 한쪽 사이드에 공이 있을 때 반대 전환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쪽에 몰려 있으면 반대로 전환되는 게 가장 싫겠죠.
많이 뛰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을 때 10번 중에 9번은 그냥 거쳐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전환하는 플레이를 원투터치로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반대 전환을 하려는 모션을 줬을 때 수비수들이 무게중심이 반대편에 쏠리게 됩니다. 이럴 때 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죠. 세계적인 미드필더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볼을 주고 나서는 또 뭐 받아주거나 뭐 아니면은 여기에서 주고 침투하거나 이런 2차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해줘야겠죠. 감독도 미드필더 셋업이 받아주는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코치한테도 혼이 많이 나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려면은 공이 없을 때 내가 공 받을 공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침투할 공간도 봐놔야 되고 내가 패스 줄 동료도 봐놔야 되고 내가 오른쪽 윙이어도 반대편에 생긴 공간을 볼 수 있으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 생긴 공간을 볼 수 있으면 미리 봐놨다. 원터치로 뒤로 잡아놓고 출발. 요런 찬스를 만들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미리 이런 셋업이 돼 있어야 더 간결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사이드백에 대해서도 저희 뭐 유스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포백을 기준으로 봅시다. 포백을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는 점인데 공이 왼쪽에 있을 때는 조금 좁혀 있다가 공이 오른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사이드 끝까지 벌리면서 옵션들을 확인하는 거죠. 네, 1번 옵션 윙, 2번 옵션 미드필더, 3번 옵션 센터백. 그래서 공이 왔을 때 첫 터치를 앞으로 열어서 잡고 두 번째 터치로 1번 옵션이나 2번 옵션이나 3번 옵션한테 주는 겁니다. 이 플레이를 10번 중에 8, 9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6년 전에 저희 프로 출신 감독님한테 배운 건데 지금까지도 요건 변함이 없습니다. 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들을 간결하게 셋업으로 가져가야 기본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여유 있게 공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볼은 잘 찾는데 영향력이 생각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전원이 이렇게 되면은 쉽게 공을 찰 수 있습니다. 같은 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요. 뭐 한 가지 상황만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원래대로 돌려놓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팀 윙어가 높은 위치에 서 있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거를 기본 셋업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라인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가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 사이드가 내려오면 상대 사이드백도 달라붙을 수도 있겠죠. 압박을 하느라. 이런 상황에서 윙한테 원터치로 리턴을 주고 우리 팀 공격형 미드필더는 상대가 딸려 나온 공간으로 침투 출발. 이런 패턴 굉장히 기본적인 패턴이고 가끔 나오는 패턴이죠.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이 1번 선수 뒤에 뒷공간이 뚫리게 된다면은 다음번에 이 선수가 밑으로 떨어질 때 이 선수가 바짝 압박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못합니다.
그냥 얼러주려고 하겠죠. 공간을 지키고. 그러면 이 선수는 전방을 향해서 앞을 보고 볼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성향에 맞게 이 선수가 침투하는 셋업을 줬기 때문에 이 선수 입장에서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들이 자기 기본 셋업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로 부분 전술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조금 볼 차는 실력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터치 많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반대편의 상황을 미리 확인을 안 해두니까 터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편 상황을 미리 확인했으면 이런 데서도 받아서 밑으로 거쳐서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강팀이랑 붙게 된다면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터치가 많아지고, 터치가 많아지면 실수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가 할 것들을 플랜들을 ABC 정도는 가지고 거기에서 또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박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삐지는 건 금지입니다. 삐지지 않기. 다들 다치지 않고 재밌게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용병을 거의 안 불러도 되는 시점이 되면은 영상 촬영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